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오프닝 영상은 굉장히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닉네임 빵가루님께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극장판의 내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군입대를 하시는 바람에 아마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는 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군생활 잘 하시고 안전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신 2호기와 분덕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참 한국에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극장판 Q와 신극장판에 나오는 13호기의 유사신화 버전을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조립과 도색만 해도 영상이 7시간이나 나와가지고 디오라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13호기의 유사신화 형태는 코토부키와 프라모델이 거의 유일무이하며 작품의 재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박스 측면에는 4개의 팔과 유사신화 형태에 생기는 등 부분에 뒷배경지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태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건 뭐 영화 속에도 나오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제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이 코토부키야 설명서 안에는 어느 정도의 도색 가이드가 설명서 안에 있는데요, 실제 극중에서는 유사신화는 흰색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에서는 이 유사신화 도색을 분홍색으로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 끝부분에 보시면 라벤더 컬러를 그라데이션 하는 것으로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 부분을 끝까지 열어보시면 여기 안에 배경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토부키야 전용 플라잉 베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12,000원짜리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러너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의 컬러가 흰색이라서 조립하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이 어려운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들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 부분의 가동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발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게이트로 착각해서 자르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고요. 발가락 부분은 이렇게 가동이 되긴 합니다만 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분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목 부분의 가동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만 도색 후에는 그렇게 잘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립하시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날개를 고정하는 파츠입니다. 모양에 맞게 얹어만 놓고 윗부분의 덮개를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립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조립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전 13호기 제작 때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립하고 나서 이 부분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 엉덩이 뒷부분에 원형의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베이스를 이렇게 꽂아주는 부분이고 구멍이 없는 파츠도 있지만 당연히 구멍이 있는 걸로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가슴 부분을 조립했습니다. 13호기의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됐고 기존의 초호기나 다른 에바와 비교해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흰색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13호기보다는 조금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색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개 부분은 단단히 고정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대신에 꽂다 보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13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이 유사시나 형태는 길이가 길어서 그런지 고정력이 개선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과 기본 형태이지만 빨간색으로 된 눈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극장판에서 표현된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로 하겠습니다. 입은 이렇게까지 벌려지긴 하는데 조립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많이는 벌려지지는 않습니다. 머리 부품은 도색된 파츠와 윗부분에 뚜껑을 덮어주시면 간단히 완성이 됩니다. 좀 밋밋해 보이긴 하는데요. 13호기는 분위기로 압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올록볼록한 눈으로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롱기누스 창인데요. 코토부키아 롱기누스 창은 다 동일한 형태입니다. 영웅기 카이 버전에 하나 들어가져 있고 나머지 13호기 제품에 각각 2개씩 들어가져 있습니다. 베이스에 창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13호기 제품이 좀 저렴하게 보이지 않나요? 2개의 창 끝을 비틀어서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길다란 손잡이를 꽂아 주시면 굉장히 긴 창이 됩니다. 롱기누스의 창의 길이는 무려 38cm나 되고요. RG 카시오스의 창도 긴 편인데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토부키아 롱기누스 창의 고질적인 문제가 한쪽으로 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립하고 나면 이렇게 끝부분이 뒤틀려 있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그냥 설명서 보시고 조립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기존 베이스와 달리 듀얼 플라잉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배경지를 결합하는 구멍과 고정부의 파츠가 이렇게 있고 배경지는 꺼내서 필름을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보관하실 때도 이 스크래치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뜯었던 비닐은 버리지 마시고 계속 잘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1차적으로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조립까지 해서 완료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팔 부분에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는 게 뒷부분에 들어가는 팔이고요. 다리도 조립을 해주고 나머지 앞부분의 팔까지 총 4개의 팔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지가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이게 몇 번 펄럭이다 보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 바람도 좀 조심을 해서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을 잡고 있는 손에 고정력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창 끝을 다리 부분에 접촉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 주시는 게 작업이 쉽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만들었던 13호기는 손에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든 유사시나는 유난히 힘이 더 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분홍색이 보이면서 화이트 명암 도색으로 컬러 도색을 진행할 거고요. 처음에 밋밋한 흰색 부분을 이렇게 아주 예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서 도색을 진행할 겁니다. 전혀 어렵지는 않고요.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라벤더 컬러를 넣은 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창 같은 경우에는 오버코팅을 진행했는데 하기 전후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꼭 오버코팅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접합선 수정이나 사포질까지 하게 되면은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을 하는 편인데요. 날개 부분의 접합부는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접합선 수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흰색 부품이 대부분이라서 엄청 많습니다. 일단 밑바탕이 되는 서페이서는 나즈카 핑크 서페이서를 준비를 했고요. 흰색으로 명암 표현하면 아래 깔리는 색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한 분홍색 컬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자주색의 컬러를 섞어
섞어서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을 만들어 줬습니다. 서페이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뿌리시고 건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흰색 부품은 모두 분홍색으로 도색을 해줬습니다. 작은 부품들은 양면 테이프에 붙여서 도색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이 코토부키아는 워낙 작은 부품이 많기 때문에 분실을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와 팔이 시작되는 부분의 조인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작에는 팔 부분이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도색을 해서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색 도료를 이용해서 명암 도색을 할 건데 정말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흰색의 도료를 준비하시고요. 저는 현재 군제 프로콘 0.2mm를 쓰고 있는데 앞 조절을 하셔서 최대한 얇게 분사되도록 세팅해 주세요. 부품을 보시면 이렇게 면마다 쪼개진 형태가 있습니다. 쪼개진 형태의 중심 부분 먼저 도색을 해서 꽉 채우진 마시고 한 70에서 80%만 채워서 이렇게 중앙에서 경계선까지 펼쳐주면서 도색을 하시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되도록 안에서 밖으로 밀어가면서 경계선을 조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허벅지처럼 특히나 면적이 큰 부분들은 분홍색을 조금만 남겨주시고 팔 부분이나 가슴 파츠 등 면적이 좁고 뾰족한 부분에는 분홍색을 조금 더 많이 남겨주시면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PP의 코발트 블루 2번 도료를 쓸 건데요. 흰색을 약간 더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서페이서 이후 흰색의 명암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제품의 밖에서 트리거를 누르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멈추는 위치를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연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프레임 파츠를 도색해 줄 건데요. 저는 클리어 블랙 컬러를 이용했는데 그냥 유광 블랙 도료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서페이서는 진한 회색을 미리 뿌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오버 코팅을 해줄 건데요.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서페이서는 진한 회색을 전체적으로 다 뿌려 놓았고요. 여기에 IPP 레드 골드 색상을 뿌려줄 건데 금색, 은색 같은 도료는 여러 번 뿌린다고 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뿌릴 때 꼼꼼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얇은 제품들은 뿌려도 날아가는 도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료는 항상 충분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IPP의 클리어 애플레드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클리어 색상을 뿌리실 때는 절대로 급하게 뿌리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뿌리고 건조를 시키면서 층층이 쌓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진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도색이 쉽게 뭉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나눠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도색은 2번을 반복을 했고요. 이후에 3번 더 뿌리고 말리는 걸 반복해서 이렇게 선명하고 이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과 입안 부분의 도색을 진행할 건데요. 머리 부분과 입안 부분은 마스킹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블루텍이라는 찰흙 형태의 마스킹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입 안부분만 남겨두고 꼼꼼히 마스킹 해주시고요. 그 다음 IPP 슈퍼 이탈리안 레드 2번 컬러를 이용해서 도색했습니다. 머리 옆부분의 브릿지 형태는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히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안 레드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빨간색이 나오는 도료인데 제가 자주 쓰는 빨간색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마스킹은 등 부분에 원형 마스킹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건 큰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만들어 주신 후에 아트 나이프로 선을 미세하게 잘라가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이 깔끔하게 잘리지 않는 경우에는 끝부분이 약간 실밥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따라 선을 그어주시면은 나중에 뗐을 때 조금 더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두색을 도색을 해줄 건데요. 가능하면 밝은 색상의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보이시는 3가지 도료를 섞어서 원작에 나오는 연두색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줬는데요. 영상에는 없지만 진한 청록색을 뒤에 조금 더 섞어서 색상을 맞춰줬습니다. 그대로 도색해 주시면 되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부품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조금 두시고 도색을 해야 마스킹 안쪽으로 도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꼭 두시고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도색이 이제 끝났습니다. 도색 영상이 5분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2-3일 정도 걸렸고요. 롱기누스 창의 오버코팅 과정이 제일 번거로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슈퍼클리어 UV 세미글로스 도료를 뿌려줬습니다. 특히나 흰색 같은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랗게 되는 황변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UV 차단 마감제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버코팅을 하시고 나시면 표면이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창이 원래 위치에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쪽을 드릴로 갈아서 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시면 처음에 고정했던 위치에 조립이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 도색방까지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최근에 피규어 위주로만 좀 리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도색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이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네르프 기지 디오라마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디오라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컬피로 다 만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